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계절의 요정 4명이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요정들은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들은 계절에 따라 자연을 돌보고 각기 다른 매력과 힘을 지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요정들의 존재는 알지 못했으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의 변화가 신비롭다고 느끼곤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에밀이었고 땅을 경작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어느 해에 삼지 못한 가뭄이 에밀의 농장을 덮쳤다. 에밀은 걱정에 빠졌다.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 큰 고생을 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에밀은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했다. 가을의 요정 크로노는 이러한 에밀의 절박한 기도를 듣고 그에게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밤이 되자 크로노는 조심스럽게 에밀의 꿈에 나타나 자신을 소개했다. 에밀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했다. 크로노는 에밀에게 말하기를 계절은 정해진 순서대로만 돌아가야 해. 그러나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한다면 나와 3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해. 그러면 특정 부분에 한해서 계절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어 라고 했다. 첫 번째 미션은 마을의 오래된 나무에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물을 주는 것이었다. 에밀은 마을의 사람들과 상의하고 새로운 물 시스템을 구현하여 나무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에밀을 따라했고 이로 인해 마을 전반의 나무들이 가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두 번째 미션은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었다. 에밀은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마을 곳곳에는 에밀의 선행이 퍼졌고 이는 사람들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마지막 미션은 크로노가 직접 에밀의 마음속에서 찾고자 했다. 에밀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에밀은 크로노에게 자신의 진정한 소원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란 것을 깨달았다. 크로노는 에밀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의 농장에 비를 내리게 하며 가뭄을 끝내주었다. 뿐만 아니라 에밀이 실현한 미션 덕분에 마을 전체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장소가 되었다. 에밀은 요정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기리며 매해 축제로 요정들을 기념했다. 에밀의 진실한 마음과 실천은 요정들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계절의 요정과 인간의 협력을 통해 번영을 누리며 현재까지도 그 전통과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루벨블루의 비밀의 숲이라 불리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1년에 딱 한 번 하늘의 별들이 가장 빛나는 날 특별한 빛으로 가득 차며 마을 사람들에게 찬란한 경치를 선사하곤 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마법의 샘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샘에 담긴 물 한 방울을 마시는 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꿈을 꾸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숲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숲의 입구는 매번 위치가 바뀌었고 오직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들만이 마법의 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한 소년 루이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항상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루벨블루의 숲에 가보고 싶다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훨씬 더 빛나던 별들을 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숲에 가서 마법의 샘을 찾아내고 말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작은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루이스는 험난한 숲속 길을 따라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숲은 예쁜 꽃들로 가득 찬 평화로운 공간처럼 보였으나 점점 깊어지면서 루이스는 길을 잃게 되었어요. 그때 한 아름다운 나비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비는 마치 그에게 길을 안내하려는 듯 루이스가 향해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비를 따라가던 루이스는 곧 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여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말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이 이 숲의 수호자임을 밝혔습니다. 여우는 루이스에게 말했죠. 너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너를 도와주기로 했다네. 하지만 마법의 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네. 루이스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가져온 어머니와 함께 찍은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여우에게 보여주며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요. 여우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진실한 마음이라면 충분하다네. 여우는 루이스를 마법의 샘으로 이끌었습니다. 샘은 마치 달빛처럼 은은히 빛나며 주변을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루이스는 샘의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
그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고 눈을 감자그는 부모님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은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숲을 떠나 마을로 돌아온 로이스는 자신의 경험을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이 얻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도 매년 별이 가장 빛나는 밤, 사람들은 루벨블루의 숲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늘 별을 보며 진정한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샤를르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르는 그의 부모님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샤를르의 부모님은 그에게 정직함과 성실함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샤를르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샤를르는 시장에 가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숲을 지나던 중 그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샤를르는 노인을 돕기로 결심하고 물을 가져다 드리고 몸을 쉬게 하였습니다. 노인은 크게 고마워하며 샤를르에게 말했다. 젊은이여, 너의 친절함에 감사를 표하고 싶구나. 나는 사실 이 숲의 수호자로 너의 선량한 행동에 보답하고 싶다. 이 세 가지 마법의 선물을 받게 해주마. 노인은 첫 번째 선물로 마법의 쟁반을 주었습니다. 이 쟁반은 아무 음식이든 담을 수 있는 마법의 물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물로는 마법의 단검을 주었는데 이 단검은 다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이 적에게서 자신을 방어하는 데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어진 것은 마법의 망토로 이를 걸치면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샤를르는 노인의 선물을 받고 감사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세 가지 마법의 선물을 챙겼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샤를르는 이 선물들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현명하게 쓸 날을 기약하기로 하였습니다. 때는 지나고 마을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렸고 음식 공급은 끊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큰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샤를르는 자신이 받은 마법의 쟁반을 사용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쟁반을 마을 광장에 가져다 놓고 마을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음식들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샤를르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처 마을의 수령이 이 마법의 소문을 듣고 이를 빼앗으러 무력 침공을 해온 것입니다. 샤를르는 두려움 없이 마법의 단검을 손에 들었고 그의 지혜로운 방어로 그 수령과 하수인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샤를르의 진정한 용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를르는 마법의 망토를 사용하여 병의 근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망토의 힘을 빌려 적들의 눈을 피해 숲속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가 찾은 것은 오염된 물줄기였습니다. 원인을 회복시킨 덕분에 마을의 병은 사라지게 되었고 모두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샤를르의 세 가지 선물은 결국 필요가 없어져 잘 간직되었고 그는 그의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 모두와 함께 더욱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샤를르의 이야기와 선의의 행동은 세대를 넘겨 계속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샤를르의 이야기는 선의와 지혜 그리고 진정한 용기에 대한 교훈을 주는 프랑스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롱슈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엘렌이었고 그녀는 항상 신비한 동화 속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엘렌은 마을을 둘러싼 울창한 숲 너머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믿었지요. 그래서 그녀는 항상 숲속에서 모험을 꿈꾸었습니다. 하루는 초여름의 따스한 날씨에 그녀는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숲의 향기로운 공기와 아침 이슬로 젖은 나뭇잎들 사이를 걷던 엘렌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엘렌은 망설임 없이 그 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따라 한참을 걸은 끝에 엘렌은 아름다움이 가득한 환상적인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했고 물방울이 반짝이는 작은 연못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렌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의 한가운데는 크고 웅장한 고대 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 눈부신 요정 마리안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정 마리안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엘렌을 반겼습니다. 마리안은 이 정원의 주인으로 특별한 자만이 이곳에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엘렌이 매우 특별한 소녀이기 때문에 이 정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안은 엘렌에게 꽃과 동물들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엘렌은 종종 정원을 찾아가 요정 마리안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리안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정원에서의 시간은 마치 꿈과 같았고 엘렌은 그곳에서 얻은 지혜를 늘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엘렌은 마지막으로 정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라면서 새로운 책임과 과제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렌은 마리안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항상 마음으로 정원을 기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엘렌은 마을로 돌아와 그녀가 배운 것들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그녀는 마리안과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엘렌의 이야기와 요정 마리안의 정원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마리안의 정원은 여전히 숲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용감한 자들만이 그곳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렇게 엘렌의 모험은 끝이 났지만 그 이야기는 언제나 이 작은 마을과 그 너머의 세계에 영감을 주는 마법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